지난주 전국 승려대회를 계기로 전통문화유산 관련 정부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와 전통사찰 규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계적 불교 지도자 틱나탄 스님 입적에 한국 불교계의 애도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틱나탄 스님의 위대한 실천행이 전 세계인의 삶의 지표가 될 것이란 내용의 조전을 보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인 월정사 선덕 원행 스님이 스승인 조계종 초대종정 하남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평전 에세이를 출간했습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올해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대미 협상용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이 신임 총동문회장 성관스님 취임법회를 열어 후학 양성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국 승려대회를 계기로 정부의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전통 불교문화 보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진전을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경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에서 참석 대중들은 전통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계승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1962년부터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관람료를 징수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60년 동안 국가적 책무인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 관리를 우리 불교계에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승려대회를 계기로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정책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정청래 국회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을 초래한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적 보존 등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사찰의 문화재 관리 보존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국립공원에 소재한 사찰 소유 토지와 산림을 정부가 국공립공원에 편입시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국립공원 명칭을 국가지정 자연문화공원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사유재산도 있고 사찰림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이지만 그 안에 뭐 어디가 얼마 정도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적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니 뭐 이런 소동도 있고 그렇겠죠.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불교계가 참여하는 전통사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을 끕니다. 전통사찰의 전각 등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사업비 가운데 20%를 사찰이 부담하는 규정도 전통사찰의 손발을 묶는 또 다른 규제로 꼽힙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의 경우 종단 내에 국립공원 제도와 전통불교문화유산 보존을 담당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해 정부와의 실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여당은 일단 불교계와 소통을 통해 불교문화유산 보존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불교와 소통하고 불교회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불교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불교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세계적 불교 지도자이자 평화운동가인 틱나탄 스님의 입적에 한국 불교계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프랑스 플럼빌리지와 베트남 불교 중앙승가회, 스님이 입적한 뜨후에오 사원 등 6곳에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전자 애도문을 발송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 불자와 조계종 4부대종을 대표해 깊은 슬픔과 애도의 말씀을 올린다며 선사께서 평생을 걸어온 행장은 전 세계인들의 마음의 평화, 공동체의 화해와 치유를 위한 보살도의 삶 그 자체였다라고 추모했습니다. 이어 스님의 위대한 실천행은 전 세계인의 삶의 지표가 될 것이라며 부디 큰 원력으로 다시 오시어 이 땅에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주고 만 중생을 이끌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초대 종정 하남 대종사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담아낸 신간 성인이 하남 스님의 법제자에 의해 출간됐습니다. 저자인 원로의원 원행 스님은 대선을 앞둔 요즘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하남 대종사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월정사 선덕이자 원로의원인 원행 스님. 조계종 초대 종정 하남 대종사의 가르침을 직접 집필한 책 성인을 향을 올리고 봉정합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원행 스님은 하남 대종사는 인도의 간디처럼 새로운 정신 문명을 열어준 성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위기가 가중되는 현 시점에서 정신적 지도자 하남 스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동학혁명과 촛불혁명 등을 통해 세계 정치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시민의 자발적 참여정치를 실현해 왔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1876년 9월 말에 태어난 하남 대종사는 일제강점기 외색불교로 무너져가던 한국불교의 선풍을 드날리며 스승 경어대사와 함께 한국불교를 중흥시켰습니다. 선교를 겸비하고 계율에도 철저했던 하남 대종사는 1936년 조계종 초대 종정에 추대돼 한국불교의 기틀을 다졌고 1951년 좌선하는 자세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조선 불교의 정맥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오대산의 하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계율도 철저히 지키고 온유하고 꼭 조주 같은 사람이라. 저자가 2018년부터 준비를 해 코로나 등으로 4년 만에 빛을 본 성인의 머릿말은 하남 대종사의 법구로 시작됩니다. 세간법, 출세간법, 내 모두 모르나니 깊은 산에 오래 은거함이 부끄러울 뿐이요. 책 제목이 왜 성인인지와 대종사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전하겠다는 다짐도 묻어납니다. 만화 스님을 은사로 월정사에서 출가해 탄허 스님을 시봉했던 저자는 이번 하남 스님 이야기로 오대산 3대 화상의 가르침을 모두 집대성했습니다. 탄허 스님의 시봉 이야기, 만화 스님의 시봉 이야기를 쓰고 그 마지막으로 4년 전부터 하남 스님에 대한 마지막 저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함세웅 신부님과 함께 저 러시아의 하루빈에 가서 북한 종교 지도자들과도 대담을 가졌고 일본, 중국 등 북한 금강산 신계사에서 수행했던 그런 것도 답사를 하고 격동의 시대 민족의 지도자였던 하남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이 대선 전국 속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에 대해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한 각 종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와 기독교 환경연대 등 5개 종교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종교환경회의는
어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교 환경연대 공동대표인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은 고준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도 없고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핵발전소 지역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현재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6차 원자력 진흥 계획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은 주민 의견을 외면한 채 원자력계와 한수원 등 핵산업계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는 점점 좌초되고 있는 핵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군부를 떼고 있다며 적절한 여론 수렴과 공의를 거쳐 원자력 진흥 계획을 새로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찰 소유 임야에서 이뤄지는 무분별한 벌채, 벌목, 간벌 등으로 사찰 수행 환경 훼손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계종 재무부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총무원장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사찰 소유 임야에서 발생하는 벌채, 벌목, 간벌은 종단 사찰 부동산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사전에 반드시 총무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종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제방 모든 종도들은 이런 내용을 준수해 소중한 삼보정제인 산림자원을 보존하고 수행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찰 주지는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뿐만 아니라 교환, 신축, 이전, 철거, 기체, 담보 제공, 증여, 사용 승낙, 망실, 유휴재산 환수, 수익이 발생할 목적의 부동산의 이용 등을 할 때 반드시 총무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총무원장 승인 없이 사찰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법에 따라 징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북불교 교류와 통일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올해 남북관계를 내다보고 북한의 경제, 군사 분야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전망해보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대미 협상용이 아니며 우리 대선 결과가 어떻든 북측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새해를 맞아 한반도 정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꽉 막힌 남북관계에 올해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와 북한 경제의 현실 그리고 군사력 증강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담았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카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비핵화 협상용이라기보다는 재래식 군사력을 대체하기 위해 본래부터 있던 계획이라는 겁니다. 미사일 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양번의 협상, 북미 관계의 여지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남한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미사일 발사는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남북 관계도 뭐 완전히 깨지는 것은 북도 바라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남측의 어떤 대선의 결과라든가 대선의 정책 일정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군사적 행동을 뭐 준비한다든가 이걸 통해서 결정하지 않고 뭐 뒤로 미룬다 이런 것이 아니라 경색된 남북 관계가 올해도 풀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해졌습니다. 북이 남북 대화 가능성에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두겠지만 강력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점쳐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9.19 군사분야 이행 합의서도 물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그 보류 결정을 철회하는 것 또한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거의 이제 없어지는 이런 상황까지도 좀 저희들은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해 밀농사를 확대하기로 한 북한의 경제 정책도 지적됐습니다. 폐쇄된 북한 체제에서 여론을 반영한 정책치고는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갑자기 이 밀농사를 확대하겠다라는 건 어떤 의도로 저렇게 접근을 했을까? 정책을 왜 추진하고 있을까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겁니다.
북한 정세를 포괄적으로 짚어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장이자 맑고 향기롭게 부산 모임의 박수관 회장이 설맞이 이웃돕기에 나섰습니다. 박 회장은 어제 부산진구청을 방문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게 기부할 친환경 유기농 쌀 10kg들이 1,450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부산불교 총연합 신도회 임원들이 함께한 전달식에서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웃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작은 마음이 전해져 명절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수관 회장은 40여 년간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장학금과 수술비를 지원해왔으며 양로원,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도 정기적으로 성금과 성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출가자 감소 속에서 승단의 후왕 양성은 불교의 미래가 걸린 현안인데요. 태고종 중앙승가강원이 신임 총동문회장 성관스님 취임 법회를 열어 후왕 양성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6대 총동문회장에 경남 하동 와룡사 주지 성관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성관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후학 양성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문 스님들에게도 교육 불사를 통한 종단 위상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종단의 위상이 또 종단의 종도들의 화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강원생들이 강원 졸업생들이 정치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람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임 회장에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총동문회장 성관스님은 1998년 11월 서남사에서 인국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받았으며 법륜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습니다. 태고종 초심원 사무국장, 14대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한 성관스님은 현재 15대 중앙종회 법사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을 위해서 정말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애써주시는 그런 인연을 제가 위협하고 부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우리 의 보탬이 되고자 이번 신임 회장에 제가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총동문회장 취임식에 앞서 태고종 중앙승가 강원 12기 대교과 졸업식과 13기 사교과 수료식이 봉행됐습니다. 태고종은 이민년 새해 대교과 12명, 사교과 12명 등 모두 24명의 학인 스님들을 배출했습니다. 총무원장 호명스님, 종회의장 법담스님, 호법원장 해일스님 등 종단의 명망 높은 스님들이 졸업식에 참석해 동문의 교육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종단의 이름을 갖고 중앙강원 출신답게 중앙강원생 강문을 나오신 여러분들이 모범적으로 승려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 포교 전선에서 누구와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스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한국 불교는 출가자 감소 속에서 승단의 후학 양성이 미래가 걸린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새 총동문회장 성관스님 취임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진 태고종 중앙승가 강원은 한국 불교의 빛나는 전통을 후대로 잇는 불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고진영 프로골프 선수 등이 지난해 한국을 빛낸 14명에 선정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숙취 해소 음료를 생산하는 불자기업 주식회사 그래미가 후원하는 제20회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시상식이 지난 22일 강원도 철원군 그래미 남종현 발명문화센터 대평홀에서 열려 14개 부문의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구기선양 부문에선 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선수와 고진영 국가대표 골프 선수가 수상했고 예술문화 부문에선 송태홍 동호갤러리 대표, 문화예술 부문에선 황동혁 감독이 각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불자기업인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이 발명 꿈나무 양성의 앞장선 공로로 특별 공로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남 회장은 발명과 창조만이 어려운 시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며 수상자들이 각자 영역에서 국가 발전과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이집트 최대 규모 신전으로 꼽히는 룩소르 라메세움 신전의 무너진 탑문을 해체 복원하기 위해 이집트 측과 문화유산 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등을 보수한 경험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인적 자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내년부터 라메세움 신전 탑문 전체를 복원하고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새로운 분관인 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가 오는 8월 종로구 평창동에서 문을 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어제 서소문 본관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 미술아카이브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을 바탕으로 현대미술 자료와 기록을 수집, 보존,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경북 안동 김성일 종가 고문서 242점 중 4점이 유실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들 보물문서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린 교지, 교서, 과거시험지 등으로 구성됐는데 최근 조사에서 현존 수량이 지정 자료 수보다 4점 적다는 사실이 파악돼 안동시가 유실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승려대회는 더 이상의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은 없어야 한다는 선언이면서 불교 문화유산 관련 정부 정책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종교 편향 문제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아울러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전통 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여도를 명확히 평가하고 문화재 보존 노력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국민들의 문화 접근성과 문화유산 향유권을 높이는 길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1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